결국엔 돈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구조고 돈이 있는 분들만이 내 집 마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 DSR 확대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앞전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이 여당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제 지지 기반 세력이었던 2030 세대들의 민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이 대출 완화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를 10% 상향을 해서 대출 좀 완화해주겠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얼마 전부터 계속 그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이 최대 90%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LTV를 좀 늘릴 수 있게끔 방안을 조치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LTV 50% 그리고 LTV 90%까지 만약에 확대 방안 조치가 나온다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를 예측하고 유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LTV 90%까지 확대 방안 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원하는 2030 정말 저소득층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 주택 매입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2030 세대들을 위한 정말 민심의 카드가 아니라 내년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 확대 방안 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고 나서 정말 2030 세대들 보편적인 사람들 시선에서 과연 우리 강북 지역 일대 그냥 25평 정말 오래된 아파트라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계산까지 해봤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돈이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고, 내년 대선을 위해서 2030 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전에 있던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차주 단위로 DSR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시키겠다라고 했고, 지금까지는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9억이 초과되는 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에 DSR이라고 있습니다. DSR을 40%로 적용합니다. 9억 이하인 주택들은 70% DSR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2021년 7월부터 모든 전 규제지역,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지역이죠. 이 수도권 내에서 6억이 초과되는 주택들은 어떻게 해요? DSR 40%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가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기 강북 지역 2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 나홀로급 아파트를 봐야지만 6억 이하 간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6억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DSR 40% 적용시키겠다 얘기예요. 대출을 늘려주면 뭐합니까? 결국엔 DSR을 축소시키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년 7월, 2022년 7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총 모든 대출, 나의 모든 총 대출에 2억이 초과되면 40% 적용시키겠다. 2023년 7월부터는 모든 총 대출액에 1억이 초과되면 40% 적용시키겠다. 아니, 담보대출 받는데 1억, 2억 이하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집값의 거의 대부분 40%는 받잖아요. 만약에 7억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대출 얼마나 받습니까? 2억 8천 받아요. 2억 8천. 그러면 2022년 7월부터 DSR 40% 적용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결국 무주택자들의 혜택이 아니라 내년 대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긴축 재정에 대한 시그널을 이미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그럼으로써 국가 채무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결국 지금까지 내놓는 카드는 어쩔 수 없는 포퓰리즘의 정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송영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LTV 90%까지 만약에 적용을 해준다면 과연 2030 세대 이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용대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자만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기일시 상환이고요. 자, 5%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 근데 아파트 7억짜리를 담보대출을 받고자 살려고 하는데 담보대출 LTV 50% 해서 3억 5천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3%래요.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분이 올해 7월 이후부터 DSR 40%로 적용을 한다면 과연 연봉 얼마가 있어야지 이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신용대출 원리금 150만원 1년치를 계산을 했고요. 이자만 계속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리금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1000만원 나누기 지금까지는 10년입니다. 그래서 10을 나눴고 그래서 100만원 거기에 1000만원에 5% 해서 50만원 그래서 150만원의 원리금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1년 담보대출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의 이 3억 5천의 원리금이 약 17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원리금 합산이 얼마죠? 1920만 원이에요. 그래서 1920만 원에 DSR 40%를 나누니까 연봉 얼마예요? 4,800만 원 이상인 분들만 이렇게 대출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가로 안에는 40년 모기지라고 하는데요. 자, 40년 모기지는 뭐냐? 지금 정부가 내세운 게 2030 세대들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혜택을 준 겁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 지금까지 30년 이 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을 10년을 더 늘려서 40년 모기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원리금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내야 할 원리금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모기지를 누구한테 주겠냐? 만 39세 이하 청년들 또는 7년 이하인 신혼부부들에게만 40년짜리 모기지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들은 아직 젊고 이 월급이 항상 고정적이진 않으니까 이 연봉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소득까지 책정을 해서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년 이상 되는 부부들 또는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이게 공평하냐 공정하냐 이겁니다. 공정합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결국에 이 혜택은 뭐예요? 2030 본인들의 지지 세력을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내놓는 민심 카드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들에게 민심 카드를 썼는데 이들이 과연 주택을 살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3천만 원 연봉인 분이 미래소득이 약 75.4%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나누기 2하면 약 1131만 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연봉 3천만 원인 분이 약 미래소득까지 합산해서 1131만 원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약 4130만 원 이상인 분들만 이 대출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청년들이 연봉 4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과연? 아니 20대들이 지금 연봉 4천만 원 되시는 분들이 많나요? 거의 없죠. 20대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 연봉 거의 60%가요. 대부분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4천만 원이면은 대부분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러면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집을 살 수 있냐고요. 자, 그러면 송영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LTV 90%를 적용을 해서 2022년 7월 이후에 이 아파트 7억짜리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보대출이 약 6억 3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대로 신용대출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연봉 5,500만 원이 있는 분들 한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대출 원리금이 2022년 7월부터는 10년 만기로 5년으로 축소시키면 DSR 40% 적용하면 DSR이 올라가죠. 그러면 약 250만 원으로 원리금이 150만 원에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1년 담보대출 원리금이 약 3,190만 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합산한 총 원리금이 약 3,4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440의 DSR 40%를 나누면 연봉 8,600만 원 이상인 분들만 6억 3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7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 8,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연봉이 있는 분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LTV 90%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살 수 있냐고요. 그리고 연봉 8,600만 원인 분들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대출에서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19만 원 나와요. 원리금이 19만 원. 그리고 담보대출
6억 3천 담보대출 40년 만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약 23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총 원리금이 얼마 내는 거예요? 250만 원 내야 돼. 여기에 금리가 1%만 올라가도요, 원리금이 30만 원 이상이 늘어나요. 약 8,600만 원에 50%는 지출하고 4,600만 원 중에 3천만 원 원리금 나간다고요. 그러면 1년을 1,600만 원 갖고 살아야 돼. 이분들은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빠듯하다고. 이런 분들도 빠듯하다고요. 근데 집값까지 하락해봐.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게? 그리고 만약에 만 39세 이하의 7년 이하 신혼부부들이 40년 모기지 상태에서 미래소득 채정해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봉 7,400만 원 이상인 분들만 살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연봉 7,400만 원 이상인 분들이 많겠습니까? 아니 청년 만 39세 이하에서 7,400만 원 이상인 분들이 많겠냐고요. 이거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왜 하필 만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7년 이하 이 기간이 충족되냐고요. 그럼 이 기간 충족 안 하시는 분들 이 혜택 못 받는 겁니까? 그러면 왜 그분들은 못 받는 거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정책 노선을 완전히 뒤바꿔서 LTV 90%까지 해줬다? 그럼 과연 바뀔까요? 뭐가 바뀌냐고요. 결국엔 돈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구조고 돈이 있는 분들만이 내 집 마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 분들에게도 DSR 90%까지 해준다? 왜 못합니까? 해주면 해주지? 근데 왜 못하는 겁니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결국에 나중에 이분들 하우스푸어로 전략하면 그 화살이 본인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2008년 모기지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일본 경제, 일본 부동산이 왜 몰락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LTV 다 풀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DSR이건 LTV건 뭐 DTI건 돈이 없어도 대출을 무리하게 그냥 막 해줬기 때문에 폭락한 겁니다. 우리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LTV 90%까지 풀어줘도 DSR 조이면 대출 못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분들이. 그럼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요. 따라서 기회는 지금 말고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7월이 되기 이전까지만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DSR 확대로 인해서 무주택자 2030 세대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4050 세대들 무주택자들에게 원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정책을 또 펼칠 거라고요. 민심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동산 정책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 DSR 확대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 정책 흐름으로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